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지금 오후 12시이고요. 지금 한창 점심시간대. 오늘은 기술적 분석 이제 세 번째 시간이구나. 지난주 우리가 뭘 배웠지? 저희 저번에는 이평선이랑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진짜 중요한 거. 네. 그거 하나 꼭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 뭐였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패턴 분석. 그거 말고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 시간이 중요해, 시간. 위클리 차트를 볼 거냐, 데일리 차트를 볼 거냐, 아워리 차트를 볼 거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때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과연 어떤 시간을 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뭐야, 이게? 보조지표. 보조지표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통계적인 그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연 시장이 그동안 움직여온 가격이 어떠한 시그널을 주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야. 여기 보면 추세 추종 지표가 있고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고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 이걸 보면 우선 추세 추종 지표라는 거는 과연 지금의 가격의 움직임이 어떠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느냐, 상승세냐 하락세냐 횡보세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 그럼 오실레이터는 지금의 시장이 과매수냐 과매도냐를 보여주는 지표. 시장이 과열됐느냐 안 과열됐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거래량은 뭐야? 말 그대로 그냥 거래량.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 또 얘기를 해줄게. 근데 보조지표를 보면 이렇게 크게 추세주종 지표나 오실레이터나 거래량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안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 배워볼게요. 추세 추정 지표. MACD 히스토그램. 이거는 MACD가 있고 MACD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MACD 히스토그램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편해요. 이거 뭘 나타내는 거야? 가격의 현재 추세를 나타낸다. 짝대기가 맨 왼쪽부터 보면 길어져서 짧아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약간 애매하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쭉 내려왔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가격. 그렇지. 화살표가 이렇게 점선이 점점 짧아지고 이렇게 간다는 건 하락 추세, 위로 올라간다는 건 상승 추세. 쉽지? 이거 책 보면 존나 어려워, 씨발. 자, 다음 뭐야? 오실레이터. 이거는 스토캐스틱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아래위로 파란색 선이 이렇게 있지? 네. 이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과매도일까 과매수일까? 과매수. 그렇지. 직관적이지. 그럼 이 밑에는 뭐야? 과매도. 즉 스토캐스틱은 사는 세력이 많을수록 올라가고 파는 세력이 많을수록 떨어진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매수와 과매도를 구분을 한다. 쉽지? 네. 다음 뭐야? 거래량.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니? 이거 찐.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나이가 늙는 건 아니니까. 난 젊은 사람이잖아. 내가 왜 이걸 했냐면, 나는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차트가 여러 가지 이제 표시들을 나타내잖아. 네. 그 신호들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중 하나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차트의 움직임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저항선을 뚫고 가격이 올랐어. 그런데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진짜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왜냐면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 그거에 동조를 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따라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든지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해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네. 크게 거래량이 이렇게 왼쪽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 이때의 움직임은 예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던 때의 움직임보다는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세 추정지표, 오실레이터, 거래량을 배웠지. 네. 이걸 왜 배웠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줄게.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알고.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이라는 게, 우선 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알렉산더 엘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차트 분석에 있어서. 근데 되게 내가 봤을 땐 천재인 것 같아. 러시아 사람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주식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식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개인 투자자가 됐어. 그래서 책을 냈어.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투자 법칙, 트레이딩 프로 리빙은 영어 제목, 그 다음에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Come into my trading. 이게 뭐 포린 랭귀지 하이스쿨 얼럼나이 같은 프로넌시에이션이요?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존나 부끄럽다. 하여튼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추세 추진표의 MACD, 오실레이터의 스토캐스틱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거든?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용구가 회사 그만두면서 자기 책이라고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먼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투자 법칙이 약간 개론이나 원론 같은 이미지고,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는 약간 실전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두 개를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야. 토장각. 아, 제가 이 책을 물려받겠습니다. 그래. 회사에 와서 봐. 나도 가끔 봐야 되거든.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회사 돈으로 하나 사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투자 법칙. 회사 돈이 내 돈이다만. 그러면 여기서 이 알렉산더 엘더라는 사람이 고안을 해낸 차트 법칙이 이 3중 스크린 매매예요. 여기서 보자. 위클리, 데일리, 아월리가 있지. 네. 이게 뭐야?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클리도 보고 데일리도 보고 아월리도 봐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보조지표 중에서 뭘 봐? MACD, 스토캐스틱, 그리고 거래량까지.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첫 번째 보니 기본적 분석의 선행이 필수. 기본적 분석이 시장의 이슈를 파악을 하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동력을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바이를 해라, 셀을 해라 라는 신호가 나와도 네가 시장에 갖고 있는 뷰랑 안 맞는다 그러면은 거래하면 안 돼. 무조건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빠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 기술적 분석의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같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해. 왜냐면 이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롱이냐 숏이라는 신호가 자주 나오질 않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 그거는 또 의미가 뭐냐, 가끔 나오는데 기본적 분석하고 3중 스크린 매매가 보내는 시그널이 똑같다. 그러면 정말 마음 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제까지 준비를 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알맞는 신호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드디어 오늘 아침에 나타났어. 그래서 이걸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그리고 또 주의사항 두 번째는 뭐야? 시간의 크기는 변경이 가능. 그게 뭘까? 위클리, 데일리, 아월리는 자기가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다. 보통 5배수로 해요. 알렉산더 엘러가 얘기하는 건 5배수예요. 데일리의 5배수가 위클리지. 왜냐면은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아월리면은 60분이지. 네. 그거에 5배면 얼마야? 5시간이지. 근데 그냥 아월리해. 그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아월리 같은 경우는 이 1번과 2번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도가 되게 높지는 않아. 결국 이 3중 스크린 매매를 결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이다.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한번 봐보자. 위클리 NQC1. NQC1이 뭐야? 나스닥 미니야. 이게 나스닥 차트야. 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이게 3중인데 3중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차트, 봉 차트가 있지. 네. 그 다음에 MACD 창이 있지. 그리고 스토캐스틱 창이 있지. 네. 이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그거라고 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네. 근데 나는 거기서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볼륨도 본다. 볼륨은 거래량이야. 네.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우선 지금 우리는 그 계속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니?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신종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산업 활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쳐요. 네. 지금 공장도 문 닫고 연휴도 늘려가고 그러지. 네. 그럼 그런 거는 GDP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개별 기업의 실적들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지금 한 게 기본적 분석이야. 네.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지수나 모든 상품들을 다 봐요. 그리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월요일날 또 뭐 구리 같은 거 얘기하고 네. 뭐 상품 통화 뭐 얘기하고 했잖아.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많이 빠졌어요. 아 진짜 이 좋은 거를 왜 사람들이 안 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과연 차트상으로도 그런 하락 추세가 있느냐를 MACD로 보는 거야. MACD가 지금 쭉 올랐다가 한 3주 전부터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지. 네. 그럼 이거는 추세상으로도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기울기가 더 커서 이렇게 확 급격하게 떨어지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돼? 데일리. 데일리로 스토캐스틱을 본다. 데일리 스토캐스틱은 뭐야? 과매수냐 과매도라는 이야기하는 네. 거지. 왜 보냐면 만약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팔아서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없고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미 사람들이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고 이미 많이 팔아놨어.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야. 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포지션을 감을 수가 있잖아.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데일리 스토캐스틱을 봤는데 아직 완벽한 과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과매수 구간에 얼추 와 있다.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전고점 부분이다. 전고점은 항상 정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숏을 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나스닥이 약간 애매하게 뭐냐면 어제 아마존 때문에 존나 올랐어. 그럼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아침에 테이랑 확인을 좀 했어. 과연 그러면은 4사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중요한 게 좀 남아있을 때 테슬라나 뭐 이런 거 애들이 또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서프라이즈 하면은 또 우리가 지수상으로도 우리가 본 거랑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 네. 근데 앞으로 중요한 실적 발표는 딱히 예산 있는 게 없다. 거기에다 그러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실적이나 이런 거는 다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매크로적인 거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잖아. 네. 이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똑같아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과매수 구간에 아직 약간 못 들어와 있고 못 미치고 그리고 이게 제일 확실한 거는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왔듯이 반대로 뚫고 내려가면 그건 좀 더 확실한 숏 표시가 될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볼륨도 지금 보면 최근에 들어가서 많이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지. 네.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마지막에 아월리는 해볼까? 이거는 안전장치야. 아월리도 똑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데일리로 보지만 지수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23시간 돌아가잖아. 그럼 하루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변동폭이 이렇게 크단 말이야. 어제 장 막판에 움직인 거 봐봐. 그런데 여기 아월리 스토캐스틱에서도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숏을 치면 불안하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미 과매수 구간에서 이렇게 뚫고 내려왔지. 네. 위클리랑 데일리를 보는 거는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할까 말까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아월리 스토캐스틱을 보는 거는 언제 할까에 대해서 보는 거야.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칠만하다. 그래서 나는 한 10시쯤 쫓친 것 같아. 10시, 11시 사이에. 근데 여기서는 포지션을 크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나의 예상이 맞아가지고 나스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포지션을 애드를 하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조금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원래대로 애드를 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했지? 스튜디오 드래곤. 처음에 처음에 들어가- 조금 조금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어. 더 보다가 추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돼. 뭐 추가적인 질문 있니? 야, 긴장돼. 빨랑 얘기해.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이순랑 말랑 했는데 진짜 웃긴데?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지금 이제 이론편하고 실전편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론편의 진정한 이론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걸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트레이딩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주식시장, 선물시장, 그리고 ETF 시장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그런 과연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저희가 매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2시간에 걸쳐서 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까지 배웠고 그러면 이게 조금 약간 지금 힘들잖아. 딱 정리가 안 되지. 그래서 이론편의 마지막 2개의 강의는 실제 적용 사례, 실사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FX나 커머디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테이가
주식 종목이 됐든 아니면 지수 선물이 됐든 뭐 그거를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론편은 그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라올 강의들은 다 마무리가 되면은 특히 위클리는 정말 중요하게 매주 보셔야 되고, 외에도 이제 실전편 보고 하면서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고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